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의 시대는 조선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철저히 지워져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결국 왕실의 치부가 되어버린 여인, 온빈 한씨의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빈 한씨, 그녀의 본가는 청주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수많은 공신과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한씨의 집안은 그 화려한 족보의 끝자락에 겨우 매달려 있는 가난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것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던 가문의 무게를 지고 어린 나이에 궁녀의 길을 택한 것이었죠. 궁궐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 중 왕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달랐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조용하고 침착하며 말수가 적어 윗사람들의 신뢰가 깊었다고 묘사합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깊은 눈매가 학문에 지쳐 잠시 숨을 돌리던 세종의 시선에 머물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 6년 그녀는 마침내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성품을 아꼈습니다. 그 증거로 그녀는 세종의 후궁 중에서도 유독 많은 자식, 무려 3명의 왕자 밀성군, 익형군, 수충군을 낳았습니다. 후궁에게 자식은 곧 권력이자 생존의 보증수표였습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 궁궐 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탄탄해 보였고 그녀의 앞날에는 비단길만이 펼쳐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후궁의 자식은 왕자가 되더라도 그 어머니를 정식 어머니라 부르기 힘들었고 후궁은 죽을 때까지 왕비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 자랄수록 온빈 한씨는 기쁨보다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훗날 왕실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실록에 기록된 온빈 한씨에 대한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성품이 공순하고 검소하며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왕비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내조에 전념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투기하지 않았다는 짧은 문장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눈물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세종에게는 정비인 소원왕후 외에도 수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총애의 전쟁터에서 한씨가 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을 죽이며 왕의 눈길이 머물 때만 비로소 존재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의 거처인 방 안에는 늘 자수틀과 책이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연애보다는 조용한 바느질 소리로 자신의 고독을 달랬을 여인. 3명의 아들을 키우며 그녀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역시 조심과 겸손이었습니다. 왕실의 서자로 태어난 아들들이 권력의 시샘을 받지 않도록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정보다는 엄격한 생존의 규칙을 먼저 가르쳐야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애쓰지 않았고 가문의 힘을 빌려 세력을 키우려 하지도 않았던 여인.
그런 그녀의 모습은 세종에게는 편안한 휴식처였겠지만 한씨 자신에게는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착한 여인으로 기록했지만 그 착함은 어쩌면 거대한 궁궐이라는 파도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움켜잡은 마지막 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태평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 아래로는 불안의 마그마가 끓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육체는 병마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왕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궁궐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차기 권력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자인 문종은 어질고 학식이 뛰어났으나 몸이 너무나 병약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야망과 힘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실의 구도는 이미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 불안한 균형 속에서 후궁들의 자식들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온빈 한씨는 이 미묘한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 특히 장남인 밀성군은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후궁의 소생이 뛰어나다는 것은 곧 왕권을 위협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식들에게 겸손을 강조했던 이유는 어쩌면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야수의 굴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라는 자리가 한순간에 자식들을 삼킬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뒤를 이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은 더 이상 평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어린 양을 에워싼 형국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수양대군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이날 밤 온빈 한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말발굽 소리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가차없이 베어 넘겼습니다. 그 칼날의 끝은 종친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즉 수양대군의 형제들조차 그 섯을 펄은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빈 한씨의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장남 밀성군과 둘째 익형군, 막내 수충군. 그들은 야심가는 아니었으나 왕실의 적통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숙청의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막내 수충군은 수양대군의 반대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고초를 겪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릴 수도,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후궁이라는 신분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 앞에서 그저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아들들의 무사함을 빌며 자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찬란했던 세종의 시대는 그렇게 핏빛으로 물들어갔고 온빈 한씨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안도가 아닌 더 깊은 침묵과 공포였습니다. 어젯밤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살벌한 조정에서 선왕의 후궁과 그 자식들은 존재 자체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온빈 한씨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새 왕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꿈꾸지 않았으나 왕의 핏줄을 타고났다는 사실만으로 잠재적인 영모의 씨앗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들들은 살아남기 위해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새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수충군의 이른 죽음은 어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못을 박았습니다. 병약했던 아들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남은 두 아들 밀성군과 익형군 역시 평생을 감시와 견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세종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왕자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궁궐 한 구석에 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빈 한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낳은 생명들이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생존 전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남겨진 자들의 선택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의 사후 그리고 아들들이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온빈 한씨라는 이름은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실의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정치적으로 거세된 후궁의 삶까지 친절하게 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세조의 치세 아래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어머니인 한씨의 존재 역시 왕실의 공식적인 축제나 행사에서 서서히 배제되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에서 그녀는 그저 세종의 후궁 중 한 명이라는 짤막한 수식어로만 남게 됩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뇌,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 그리고 세종과 나누었던 인간적인 교감은 어느 사관의 붓끝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그녀의 생애는 군데군데 끊어진 실타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실의 족보에서 그녀의 아들들은 적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열의 끝으로 밀려났고 그녀 또한 왕의 여인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예우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사랑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짐을 뜻합니다. 빛나는 세종의 치세가 더 높이 칭송받을수록 그 그림자에 가려진 온빈 한씨의 이름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철저히 침묵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역사에서 지워지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숨죽여 사는 동안 그녀는 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실록은 그녀의 침묵을 부덕, 즉 여인의 아름다운 미덕이라 기록했습니다. 투기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순종적인 성품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행간을 읽어내는 우리는
그 침묵의 무게를 다르게 가늠해야 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능이나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궁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완벽한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서슬퍼런 권력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야 내 자식들도 무사할 것이다. 어미의 존재감이 희미해질수록 자식들을 향한 경계심도 옅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온빈한 씨가 몸으로 깨달은 잔혹한 궁궐의 이치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삼켜야 했던 수많은 말들은 실은 자식들을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칼날을 막아내는 소리 없는 방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온빈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축제나 장엄한 기록 대신 침묵과 인내로 채워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의 장남인 밀성군과 차남 익형군은 그 피비람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조선 왕실의 반개 가문 중에서도 큰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에 욕심을 냈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 소리 높였다면 과연 이 생명의 줄기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의 빛나는 업적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온빈한 씨들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역사의 뒷면으로 밀려난 수많은 삶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진 가장 치열했던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빈한 씨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빛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붓끝에서 태어납니다. 화려한 승전보와 위대한 왕들의 업적은 수만 번 되풀이되어 전해지지만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삶은 먼지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온빈한 씨. 그녀는 조선의 가장 눈부신 시절을 살았으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실록의 주석 정도로 남겨진 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원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의지,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 진실에 가까운 인간의 고뇌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찬란한 성군 세종의 그늘 뒤에 자식을 위해 평생을 침묵으로 살다간 온빈한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지워진 이름 위로 우리가 기억이라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줄 차례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불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